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1명입니다. 이 강력팀장은 장윤기에게 형량이 가벼운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묵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 버스에 올라탑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박 경감은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 경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한둘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인용품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과학수사계에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 검토 의견이 담긴 장윤기 면담 보고서를 기록에서 빠뜨렸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거나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강간살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고서에서 빼라고 강력팀장은 계속 지시를 했던 거죠. 따라서 전문가도 현장도 동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팀장만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케이블 타이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CCTV상으로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납치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도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조수석 뒷문 혈흔만으로도 납치나 성폭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지만 장윤기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차량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같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증거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 등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캐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광주경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어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4명을 입건하고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둘러싼 경찰 지휘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그동안 살해한 여고생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범행의 우발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분석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노려왔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입니다. 장윤기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여학생인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검거 당시 장윤기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숨진 여고생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장윤기의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살인도 굉장히 무거운 범행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적인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범행 직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지른 점까지 고려한다면 사전에 준비한 성폭행 살인이라는 점에 더 힘이 실립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했는지는 양형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로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당시 SD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디오나 비디오가 들어있을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명도 대표 직무계 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주에 추가 정책 의총을 여는 등 충분한 수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습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어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송치하거나 공수처가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해선 검찰의 보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나 경찰 수사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 초기부터 배제됐던 경험을 공유하며 지금의 개혁안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절차에서 배제됐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보안 수사 제도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고 딱 한 번 둘러대자 경찰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의 휴대폰 포렌식에는 서면 살인, 서면 강간이라는 자백에 가까운 검색 기록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혈흔 사진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가해자의 옷과 신발도 즉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골든타임 첫날을 놓친 것입니다. 현직 법조인들 역시 개혁의 논의 내용에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지는 만큼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경찰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된다. 여기 보면은 수사인권 보호관을 두면 된다.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단 하나도 수사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실도 막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보안 수사를 존치하는 건 물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 통지, 기록 열람 등사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를 넘어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참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작된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주가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진행된 2차 부처 업무보고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에 집결한 재정과 금융당국 책임자들에게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노력을 당부한 겁니다.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 발전이나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도 꼬집었습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예, 그렇습니다.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빚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 빨리 탕감을 해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는 삶을 누가 살겠느냐며 도덕적 해이 유발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에 맞는 장기정책 집행도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오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오후 2시부터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국정 성과와 목표를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도 이어서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공급난 해결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집값 상승 우려와 실수요자 지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이들을 가려내는 기준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공급 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국민 목소리를 듣는 부동산 토론회의 두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여부였습니다. 축적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지원이 없다면 이른바 부모 찬스 여부에 따라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은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늘어난 대출 한도는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정확하게 목마른데 급하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청년 실수요층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지원을 받아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청년들까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5억짜리의 70%를 빚 없이 자기 자금으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차등하지 않고 지원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또 다른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세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취약계층과 비투기 지역 등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고, 이주비 대출 규제로 조합원 금융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과 실거주하지 않는 조합원의 이주까지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의 비용을 부과해 대출과 주택 수요를 낮추는 목적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과 함께 그림자 금융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부모나 직장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주담대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 부담금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며 제기되는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토론회는 재정경제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세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2천억 원 규모의 최소 긴급 운영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서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약속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대 채권자인 메르츠 금융그룹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대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 운영자금 고갈 등으로 지난 13일부터 임시 휴업에 돌입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극적 반전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가도에 들어갈 유일한 방안인 최소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 조달 문제에 대해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홈플러스 노동자 상인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은 메리츠가 2천억 원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 보증을 하는 방식이 메리츠 이사회에서 논의될 거라고 밝히며 자금 조달 문제 해결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극적인 합의로 홈플러스는 당장 파국을 면하고 회생 불씨를 살릴 가능성이 생겼지만 앞으로 갈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메리츠금융그룹이 오전 이사회를 열고 대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으로 전해졌는데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 이사회 문턱을 넘으면 오는 20일까지 즉시 항고를 해야 하며 다음 달까지 수정 회생 계획안도 확정해야 합니다. 점포 축소와 영업 중단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가 고객 이해관계자 등의 신뢰 회복 문제도 남은 가운데 향후 이사회 승인과 법원 판단, 실제 정상화 계획 실행 여부 등이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채권시장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걸로 전망했는데요. 금리 인상이 결정되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긴축 결정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에 이어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를 엽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대한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정책의 주요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달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새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지역 아파트값 하락세가 있을지,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지 집계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부터 1년간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경유 1리터당 1,900원 기준 전세버스 한 대당 월 25만 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3만 9천 대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공습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모든 원유 수출기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는데 홍해까지 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을 겨냥한 새로운 공습 장면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5일 아침 90분간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튠부 섬에 있는 해안 방어 체계와 순항미사일 저장 발사 시설에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의 민간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남부 주요 해안 도시들을 겨냥한 미군의 공습은 대낮에도 이어졌습니다. 부셰르에 있는 이란의 유일한 민간 원전 인근도 또다시 표적이 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닷새간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30여 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 제호 함대,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를 폐기한 건 미국이라고 책임을 돌리면서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اولین کشوری نخواهد بود که با این اقدامات جنایتکارانه آمریکا تقاضای مذاکره بده. 이란 혁명 수비대는 보복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악행이 종식될 때까지 봉쇄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원유 수출기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이용해 홍해로 향하는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돼 중동 내 확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골자로 한 시범구역 조성 방안을 며칠 내 시행하기로 합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현지 시간 14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로마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의 중재로 대사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시범구역 절차의 구조와 지침에 합의했고 앞으로 며칠 내 최종 확정돼 시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차량 뒷문에서도 혈흔이 발견됐지만 경찰이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앞서 구속한 당시 광산서 강력팀장을 증거은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차량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과 뒷문에도 혈흔이 있었지만 경찰이 놓쳤고 뒷문을 열어둔 것 같다는 팀원의 의견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묵살하면서 성폭행 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강력팀장은 장윤기의 스토킹 범행과 성적 동기 가능성이 있다는 과학수사 결과 보고서도 누락하고 빠진 서류를 다시 검찰에 보내라는 지시에도 케이블 타이가 찍힌 초기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거나 현장 감식 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축소와 은폐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수사의 초점은 경찰 지휘부 윗선이 어느 선까지 또 왜 개입했느냐에 맞춰집니다. 검찰은 광주경찰청 지휘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광주경찰청에서 나옵니다. 경찰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 지휘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청장님도 연루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강제 수사를 확대한 겁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에 윗선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총 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강력 팀원을 포함해 당시 수사팀이 장 씨 아버지와 통화한 것이 5차례가 아닌 12차례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횟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통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어떤 수사상 비밀이 전달됐는지 또 혐의 축소 요구나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제명 의율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또 경찰이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배당하고 수사한 경위에 윗선의 이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의 노선일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노렸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숨진 이 모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지내며 계획적으로 노린 걸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피해자를 몰랐던 것은 물론 여학생인지도 알지 못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당시 SD카드를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디오나 비디오가 발견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 논의 분출하자 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된 적은 없다며 충분한 수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격론이 오간 의원총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자리에서 수기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아직 당론으로 의결한 적도 없다며 당 안팎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자 일단 속도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의원총회에선 예외적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자 범 여권 내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도 확대됐습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이에 맞서 보안 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안 수사권 존치는 물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보안 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어떤 결정 사항을 모아가는.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 안팎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그때까진 당내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틈새를 겨냥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일정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고민정 의원 등도 이 기간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틀막법으로 명명한 개정정보통신망법 폐지를 촉구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국민선관위 특검 수용을 요구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3시 김장겸 의원실 주관으로 이틀막법 폐지 및 국민특검 수용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참석해 특검 수용 등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124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주시장 선거에서 6.3 지방선거 첫 재검표가 이뤄진 가운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표차가 2표 줄긴 했지만 당락이 바뀌진 않으면서 이동석 충주시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불과 124표 차로 당락이 갈리면서 6.3 지방선거 이후 첫 재검표가 이뤄졌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가 52,961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52,839표로 집계되면서 이동석 충주시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표차는 122표로 기존 표차보다 2표 줄었습니다. 재검표는 모두 투표지 분류기 없이 10만 8천여 장을 7시간 가까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에는 만일 사태에 대비해 충주시 선관위와 재검표 현장에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재검표에 앞서 선거 소청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선관위의 CCTV 영상과 이미지 스캔 파일 공개를 요구하며 고성요갔고 이 있습니다. 밀지 마세요. 오늘 이 검증 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법원장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법원장님 가슴에 양심에 나침판을 놓고 맹 후보 측 참관인까지 현수막 시위를 벌이면서 재검표 시작이 30분 이상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난동의 충청북도 선관위원장이 여러 차례 퇴장 경고를 했지만 응하지 않자 강제 퇴고 조치하면서 맹 후보는 양팔과 다리가 들린 채 경찰에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보장하라! 민주주의 보장하라! 이번 재검표는 낙선한 맹 후보가 무효표의 적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재검표에도 당락이 바뀌지 않으면서 맹 후보 측이 주장하는 투표 행정상 오류 등의 문제는 단순 의혹에 그치게 됐습니다. 고성의 난동으로 재검표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빚어졌지만 결과엔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선거 불복 논란은 일단 충주에선 일단락됐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현역 30대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의원실과 해당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요. 당은 곧바로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경찰이 청주시 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35살 현역 초선 의원인 최용중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최 의원은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3차례에 걸쳐 차량이나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6살 미만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나 강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최 의원은 또 피해 학생의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자기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던 그런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입고는 그것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진행한 거고요. 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 의원이 담배를 사준다거나 교제하자는 식으로 중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후보 시절 경찰 조사를 받은 최 의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사건이 알려진 후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주를 우려해 최 의원을 출국 금지 조치한 상황.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역시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곧바로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의회에 입성했고 혐의 내용은 시의원이 되기 전 벌어진 일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영중 청주시 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되는 공직자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경찰이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는데도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점이라며 국민의힘은 부실 검증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으로 가는 사건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하셨나요?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의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검은 전무곤 전 기조부장에 대해서는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엽니다. 사건은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됐고요. 엄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가짜 봉사단체를 내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코인 투자를 유도한 단체가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앞서 YT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 400여 명에게서 무려 409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상에 밝히는 이름들이라며 봉사단체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부대수팀은 전문성과 윤리, 형식을 바탕으로 더욱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며 대형 해외 거래소 상장 예정이라며 100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가짜 봉사단체를 내세워 코인 투자를 유도한 중국인 총책 5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사기 일당 7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봉사활동을 권유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해외 대형 거래소 창장 예정이라며 코인 투자를 유도했고 초기 높은 수익을 보장해줬습니다. 전국에 11개 지부를 차려 설명회를 열고 다단계 형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던 일당은 상장을 거듭 미루다 결국 지난 4월 돌연 잠적했습니다. 1년 동안 피해자 430여 명으로부터 투자액 409억 원 상당을 가로챈 뒤였습니다. 5천여 개의 계좌를 분석하고 자금 추적을 하면서 미처 빼돌리지 못한 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동결하여 향후 피해 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이야. 경찰은 피의자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자금 세탁에 연루된 추가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몸에 피를 묻히고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기도 했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친구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를 통해 A씨의 이름과 사진 등이 돌아다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 구로동 골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아침 7시쯤 서울 구로동에 있는 골목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 행사가 처음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추모 행사는 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를 주제로 유가족과 생존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희생자 14명의 넋을 기리는 추모 발언을 이어갔고 추모 영상 상영과 공연을 진행하며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간 여러 현안을 직접 논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습니다. 강 대사는 외교부 본부와 대사관 현지에서 느끼는 현장감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는데요. 쿠팡 사태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조 장관을 만나기 위해 외교부 청사부터 찾았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 현지와 한국에서 느끼는 한미 간 현안의 온도차가 존재한다며 직접 들어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장감을 아무래도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대사가 임기 중 귀국하는 건 주재국 정상의 방한에 동행하는 경우 외에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 현안들이 생각보다 더 꼬여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사태는 강 대사 스스로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의 대미 투자 속도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논의는 6개월이나 늦게 시작하고도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 대사는 그러나 우리의 대미 투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그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 대사는 닷새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외교부는 물론 국가안보실과 산업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간 현안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청와대는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한 것과 관련해 한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와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다른 국가 주재 대사들의 일시 귀국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강 대사는 외교부 장관 보고와 청와대, 유관부처 인사들과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관이가 계약을 계속 몰아줘요. 성관이 직원 출신인데 보여주세요. 요번에 저게 국민들이 되게 좀 분노했던 투표함이거든요. 저게 무슨 투표함이고 저걸 바꾸는데 왜 예산을 들여야 되냐. 이거 증인이 납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어디서 생산한 겁니까? 생산은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했습니다.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했어요? 네. 불량률이 엄청 높아가지고 790개에서 부품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물쇠 잠금 장치도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다시 납품 요구를 받았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림픽공원 저는 그 지방선거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는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음모론 그리고 일부 좌편향된 언론에서도 음모론 또는 극우 세력,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질문으로 돌아가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 지극히 상식적인 열내 음자를 왜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정선거라고 우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명칭을 가지고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은 저는 어떤 예시를 들고 싶냐면 우리가 건물이나 집에 하자가 있으면 부실시공이라고 하죠. 건물주가 부정시공 아니고 부실시공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표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선관위를 이렇게 성역화시키는 데 일조한 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를 허위 비방하면 최대 징역 10년. 선관위를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나를 고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로 특검이 우선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는 기온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공기가 후텁지근합니다.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이 한낮에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6도나 높겠고요. 폭염경보가 내려진 포항은 37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호남과 제주도에서 장맛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 지방에, 밤 사이에는 그 밖에 남부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이남 곳곳에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 소식이 없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교적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늘까지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남과 제주도에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대구의 기온 26.5도, 서울은 23.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강릉 33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새벽부터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